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성탄절 저녁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오늘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일 신문사에 칼럼이 예고돼 있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방송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섰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그런 정치계 돌아가는 거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십니까? 많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파면을 외치고 있는 젊은이들을 쳐다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2년 6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왜 참다 못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입법을 복주하고 예산을 복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말이죠. 심지어 감사원장, 검사,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이러한 국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거대 야당의 한 사람을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겁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을 복주하고 있다. 그러니 국가가 각 부처에서요, 국회에다가 제출한 정부안들이 다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참정권인 투표, 부정선거 비리를 파헤치고자 부정선거를 척결하고자 비상계엄을 했고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반국가 세력들, 종북 세력, 간첩들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간첩.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간첩을 잡는 데는 어디입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법에서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경찰로 이관시켰어요. 그러니 국가정보원에서는 간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어떻게 업무가 많은데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간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국가정보원법에서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려고 말이죠.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대 야당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헌법과 개헌법,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통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5.18 때 그때 비상계엄은요, 그건 내란죄지요. 그 당시 전두환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보안사령관이었어요. 보안사령관 때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때 내란죄로 전두환 대통령이 감옥소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때하고 180도 다릅니다. 절대로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소가 되지도 않습니다. 긴급 체포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에서는 내란 수괴다, 내란죄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원래 오늘은요,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통령 안가지요? 안가. 그 공간에서 말이죠. 대통령 기고하는 곳 있잖아요. 한남동에
애국 시민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그 좌파 세력들은 불과 얼마 안 보이더라고요. 한 200명? 100명? 그런데 이쪽은 뭐 엄청나게 인원이 한 10배 이상으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 봤는데 그 한남동에서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인터뷰하고 수사하고 긴급 체포해라, 감옥소 보내라 이런 건 방송에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방송에 전혀 안 나오더라. 유튜브만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방송의 기능이 뭡니까? 시청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그리고 방송은 공적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민주적으로 여론 형성하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여론 형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MBC는 오로지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 파면시키는 걸로 계속 방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대한민국이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까? 그러니 방송만 보는 사람들은 방송만 믿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구나. 감옥소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반전되고 있습니다. 탄핵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역전돼가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그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당에서 2명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1명을 추천했는데 원래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요. 그리고 여야가 협의해서 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해가지고 청문회를 거쳐서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6조에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7조에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6년. 그리고 6년 하고도 재임할 수 있습니다. 다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70세가 넘으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6명이죠? 지금 그런데 3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거 대통령이 하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하면 탄핵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탄핵안을 또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겁박 주는 겁니다. 탄핵하겠다, 탄핵 안 하겠다, 보류하겠다. 아주 뭐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 이게 더불당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을 당한다 하더라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그러면 이 탄핵 결정안은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심판기간은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한다 하고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은 말이죠,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1년이면 끝나야 되는 것을 1심 판결을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공직선거법. 그리고 이제 2심이 곧 하겠죠, 이제. 내년 1, 2월 달에 이제 할 텐데, 고등법원에서 1심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고등법원에서 역시 징역형이 나오면 3심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피선거권 박탈.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재명 판결이 먼저 나온다면은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을 신속하게 할 게 아닙니다. 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임명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지금 직무정지가 됐잖아요. 그 직무정지를 해제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이 된다면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거는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란죄가 분명히 성립이 안 됩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고 변론할 때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가시면 180일 내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상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장군들은 대통령이 명령하면 명령하달했으면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죄입니다. 항명죄. 상명하복 아닙니까? 군대 조직은. 정부 조직법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은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대통령께서 계속 증인들을 불러서 심리하고 변론하고, 또 특히나 부정선거는 엄청난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 222조에 의해서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강행규정입니다. 6개월 이내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그 판결 내용들이 있잖아요. 증빙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심리하고 변론할 때 증인들을 채택해서 계속 하게 되면 시간을 딜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이는 판결이 날 겁니다. 구속이 되던가 어떤 결론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이재명이는 구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는 내년 봄 암울한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결정은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 꽃이 뭡니까? 투표입니다. 투표.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투표인 참정권이 박탈돼가지고 이 거짓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53명이나 됩니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60여 명에 해당합니다. 이런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복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 이거 척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애국 시민들이 결집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